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이향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KBS의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를 보면요. 우리가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말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어떤 외국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재밌다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뜻은 통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영어. 또 예를 들면요, 나는 어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한국 분들이 되게 영어를 하시는데요, 조금씩 그러한 실수를 하세요. 대체적으로. 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가지고 어떤 시험을 치게 되겠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아예 모르는 것도 빵점이지만 약간의 실수도 역시 빵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어는요, 처음에 배우실 때 되게 정확하게 배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와 함께 저만의 강의 방법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저는 대표 문장 학습법으로 여러분들의 문법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요, 대표 문장 학습법이 무엇이냐? 한 문장을 보고요, 그 문장 속에 숨어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요, 어떻습니까? 그 문장을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응용하실 어떤 여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arrived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 자, 이 문장 속에는요,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정보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입니다. 부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요, 말씀을 하시기를 부사라는 것은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부사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 자, 부사는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참 키가 크다. 자, 그는 참 키가 크다라는 문장 속에서 뭡니까?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이 뭐죠? 그렇죠. 참입니다. 그는 키가 크다라는 말만 해도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부사는요, 이것은 사실 다른 선생님들은 하시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체득한 부분이거든요. 자, 부사는요, 확률적으로 끝말이 우, 주, 이히로, 에게서, 도. 우, 주, 이히로, 에게서, 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실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우. 그는 매우 키가 크다. 주. 그는 아주 키가 크다. 이. 그는 많이 키가 크다. 히. 그는 대단히 키가 크다. 로. 그는 정말로 키가 크다. 등. 어떻습니까? 확률적으로 우주, 이히로, 에게서, 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확률적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참은 전혀 별개의 부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She arrived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 자, 이 문장에서요,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찾으셨죠? 예, 맞습니다. She arrived. 그녀는 도착했습니다. 만 가지고도 뭡니까?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부사는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이지만 부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의미가 훨씬 더 풍부해지죠. 자, 그러면요,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사의 순서입니다. 자, She arrived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 자,
이 문장에서 이 세 가지는 부사 혹은 부사구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나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장소, at the airport, 방법, safely, 시간, 어떻습니까? this morning. 자, 그녀는 뭡니까? 그 공항에 안전하게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소, 방법, 시간의 어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용을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장에서 장소, 방법, 시간의 어순으로 부사를 나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He met her in the office unexpectedly yesterday. 자, in the office는 뭡니까? 그 사무실에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어떻습니까? 어제 he met her. 그녀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났습니다만 해도 문장이 되죠. 그런데 뭡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in the office. 방법을 나타내는 unexpectedly. 시간을 나타내는 yesterday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I get up in my room early in the morning. 이것도 역시 장소, 방법, 시간의 어순으로 부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보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를 만들 때는 보통 전치사 플러스 장소 명사가 오는데요. 이 전치사는요. 주로 at, on, i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at과 on과 in은요. 한국말 해석을 굳이 하자면 뭐뭐에 혹은 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in the office 하면은 뭡니까? 그 사무실에 혹은 그 사무실에서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장소 앞에 어떤 전치사를 갖다 붙이느냐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at. at은 좁은 장소에 씁니다. 두 번째는요. 건물에 쓰죠. 그리고 뭡니까? 곁의 의미를 띱니다. 자, 그런데요. She arrived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 이라는 문장에서 at the airport 왜 at이 사용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건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곁의 의미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대부분 분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앞에 두고 곁에 두고 걸상에 앉아 있죠. 그러면요. He sat on the chair. 그는 뭡니까? 그 걸상 위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요. 요거하고 상황적으로 같을 수가 있겠죠. He sat at the desk. 그는 책상 곁에 앉았습니다. 걸상을 기준으로 하느냐, 책상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in을 쓰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좁지만 3면 이상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좁지만 3면 이상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뒤에 room, R-O-O-M, room이 붙는 장소들은 어떻습니까? 좁지만 3면 이상이, 최소 3면 이상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in the living room, in the dining room, in the kitchen. 자, 키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room이 붙지는 않지만 3면 이상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in을 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넓은 장소. in Korea. 한국은 높습니다. in Asia. 자, 넓은 장소에서도 in을 쓰고요. 자, 신뢰를 강조할 때도 역시 in을 씁니다. 자, on은 언제 쓸까요? 자, on은 거리나 혹은 건물의 층에 씁니다. 자, 거리. 그러면 어떻게 있을까요? on 종로. 종로에서 혹은 종로에. 맞습니까? 자, on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라고 얘기를 하면 1층에 혹은 1층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자, 거리나 층은 on을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요.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She arrived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 자, 이 문장에서 뭡니까? at을 쓴 이유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벌써 세 가지 정보가 입력이 됐습니다. 첫 번째, 부사의 개념. 부사는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이라는 뭡니까? 부사의 나열 순서.
장소, 방법, 시간. 세 번째는 뭡니까? 정보가 왜 S를 썼느냐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또 응용 대표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가 지금 뭡니까? 강의를 하고 있는 방이 201호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I'm in room 201 on the second floor at HCH building. HCH는 제 이름의 이니셜인데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나중에 빌딩을 세우고 싶어서 그냥 써봤습니다. 자, in Guro, in Seoul, in Korea. 자, 제가 지금 써놓은 문장 속에서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나는 뭡니까? 한국의 서울의 구로의 HCH 빌딩의 2층에 201호에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만 해도 말이 되죠. 즉, I am만 해도 말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am은 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면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사인데요. 이 부사들도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들이죠. 작은 장소에서 큰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작은 장소에서 큰 장소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제가 어떤 전치사를 썼는가를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자, in, 좁지만 3면 이상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on, 층, 건물의 층이죠. at, 건물입니다. in, 넓은 장소죠. in, 넓은 장소죠. in, 역시 넓은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앞에 중관사가 등장하면 전치사가 생략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중관사가 뭐냐? 중관사. 이 중관사라는 말은요, 이 중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관사와 비슷한 품사입니다. 관사는 뭡니까? 모자관자의 말씀사자죠. 즉, 씌우는 말이죠. 어디에요? 명사 앞에 씌우는 말입니다. 중관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사 대신에 올 수 있는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관사라는 것은 어와 더가 있습니다. 보통요, 어와 더가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백이라는 말, 이 대신에 어떻습니까? this가 들어갈 수 있겠죠. that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any가 들어갈 수도 있고, each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this bag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사나 중관사, 혹은 중관사끼리, 혹은 관사끼리는 병렬해서 같이 나란히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this bag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가방이 한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뒤에 s가 붙지 않았거든요. 맞습니까? 자, 즉 중관사라는요, 어와 더 대신에 올 수 있는 말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시사가 있죠. this나 that과 같은 지시사가 있고요. 수, 양사, 수나 양을 나타내는 man이나 혹은 what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last나 last와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외에도 every, any, no, another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소유격도 역시 일종의 뭡니까? 관사 대신에 올 수 있는 중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앞에 중관사가 오면은요, 전치사를 생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영어로 아침이 뭔 줄 압니까? morning이라고요? 아닙니다. 영어로 아침은 the morning입니다. 이때 앞에 더는요, 해석이 없는 겁니다. 그 자연현상이라든가 위대한 자연 앞에는 습관적으로 더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은 sky가 아니라 the sky입니다. 자, 바다는 sea가 아니라 the sea입니다. 와 같이 아침은 the morning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아침이라는 부분이 되고요. 아침에 혹은 아침에서 혹은 아침에라는 표현이 이 in에서 에라는 해석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맞겠죠. 자, 그런데요, 이 관사 자리에 중관사가 등장을 합니다. 중관사, this는 관사 대신에 올 수 있는 중관사의 일종이죠.
이 중간사가 오면은요, 에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나오죠. 아침은 이 부분에서 등장하고요. 다시 에라는 말이 이 this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She arrived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 이라는 문장이 맞는 거지, in this morning 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자, 요것은 뭡니까? 토플이나 토익에서도 간혹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것들이죠. 자, 다음요. 자, she arrived at the airport safely this morning.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는 뭡니까? 몇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까? 자, 첫 번째, 부사의 개념. 없어도 말이 되는 부분, 우주 이히로에게서도 확률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 부사의 나열 순서. 장소, 방법, 시간의 우선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때 전치사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를 만들, 어떨 때 전치사 in을 쓰고 at을 쓰고 on을 쓰는가.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중관사가 뭡니까? 시간 명사와 합쳐서 시간 부사가 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될 때는 뭡니까? 전치사가 빠진다. 등 뭡니까? 네 가지 정보를 우리는 섭렵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강의 방식은요, 이렇게 한 문장을 통해서 이해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암기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유도하는 형태의 대표 문장 암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가 이해했다고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묻어야 자기게 됩니다. 영어는 끊임없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